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9월 17일입니다. 아, 9월 17일이 아니고 지금 9월 18일로 바뀌었네요. 네, 4분 지났습니다. 12시 4분입니다. 빨리 하고 저도 좀 쉬어야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시가에 비해서 양봉이 떠 있긴 합니다. 그죠? 네, 시가에 비해서 양봉이 떠 있긴 하고요. 요 자리는 여전히 지금 지지를 하고 있죠. 요 자리요. 네,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요 자리요. 요 자리요.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기록은 요 21선 자리, 요 자리 막히는 구간이죠. 요 자리 제가 말씀 미리 드렸죠. 요 구간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은. 자, 박스권인데 요때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죠. 자, 크게 한번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 좀 들어왔죠. 예, 반등 들어가고 다시 또 밀렸죠. 다시 밀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 들어왔죠. 다시 반등 들어왔고요. 이번에 다시 하락하면서 물론 뭐 양봉이지만 어쨌든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보통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락이 나오면 좀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임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좀 좋은 쪽으로 본다면 바닥을 세 번 다지면서 네, 이제는 바닥점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안 좋게 본다면 세 번째 하락 이후에 반등을 주지만 이 반등이 지난번 반등 절반 정도도 못 미친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밑으로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강력한 지지 라인은 콘크리트 같은 지지 라인이 구축이 됐지만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때리고 나면 이 지지 라인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 N자 행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조금 반등 주고 바로 때려버리면 역 N장이 나와버리는 건데 최악의 상황일 때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세 번 정도 때리면 좀 변곡점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내일 월요일이죠. 이제 월요일날이나 또는 화요일날 미국 시장이 좀 뭔가 좀 변곡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이 지점을 양봉을 띄워놨기 때문에 이 라인은 이제 깨지지 않는다 봐야겠죠. 다만 올라가더라도 지금 11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11,000포인트는 또 당장 넘기기도 힘들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마이너스 한 100포인트 정도는 어쨌든 뭐 잘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00포인트 정도는 하락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종가까지 좀 높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들어왔는데 반등이 지금 주더라도 양봉이 떴죠. 이만큼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 반등이 요 절반 정도 반등 이후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역 N자 하면으로 빠져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자, 그거는 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죠. 다만 변곡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찍고 돌았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박스권 과정에서 이미 미국 시장이 한번 급락을 줬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과정에서 일부 좀 주식 비중을 좀 이렇게 줄여 나오죠. 현금 비중을 최소한 30% 정도는 좀 쥐고 있는 상태여야 맞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일어서지 바로 못했지 않습니까? 이미 차트는 꺾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항상 30% 정도 현금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주식 비중을 100%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불안불안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훅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안 빠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고 저는 5대5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지금 저도 지금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다만 제가 여러분께 지난 영상 댓글에다 인버스의 외국인 물량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밖에 없다 보이지는데 어쨌든 주식 비중은 조금 줄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박스권에는 저는 당분간 좀 횡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는 30% 정도 좀 반등을 주면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식 비중 100% 가지고 있지 마시고 지금은 네, 조금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증권사마다 신용 물량들이 다 소진이 됐다 그러죠. 더 이상 신용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거의 뭐 증권사 지금 종목마다 신용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신용 물량이. 이게 한번 터지면은 무서운데 LG화학 이번에 한번 보시지 않습니까? 주가 급락이 나오니까 바로 증권사 같은 경우는 5% 정도 이하 빠지면 또 바로 반대 매매 들어죠. 이틀 뒤에요. 또 이 뭡니까 이 저기 저 뭐죠 신용 스탁론 같은 거는 10%인가 15%인가 이상 빠지면 또 훅 빠지잖아요. 반대 매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신용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쏠리는 밑으로 만약에 쏠리게 되면 많이 알아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로스컷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신용을 썼던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깊게 조정을 갑자기 순식간에 단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목별로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종목 선택을 하실 때 가능하면 제가 지난주 후반에 여러분께 종목을 좀 추천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뭐 이렇게 권해드린 종목이 시젠이라는 종목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호텔 신라라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께 언급을 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원래 종목을 댓글을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갑자기 이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어쨌든 시장이 지난번에 2380에서 이제 여러분께 단기 반등 구간이나 말씀을 드리고 2450까지 또 쉼없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한번 또 눌러지는 구간이 한번 나오겠다. 밀물이 왔으니 썰물도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좀 종목이 지금 10월달 되면 이제 실적 시즌이 되기 때문에 좀 3분기에는 좀 실적이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좀 이 시장이 혹시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내가 급락은 적어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시젠하고 호텔 신라에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어쨌든 나스닥은요 당분간 지금 박스권 행보 구간이지만 세 번째 하락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변곡점이 좀 임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당분간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미국 시장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이후에 다시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상승으로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박스 구간 만들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는 주식 비중을 좀 한 30% 정도는 현금을 좀 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가 다시 반등을 줄 때요. 그 따라 올라가면 다 따라 붙으면 되는 거고 하락 시에는 다시 밑에서 다시 잡아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바로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우선 제가 지난번에 댓글에 말씀드린 시젠입니다. 자, 이 시젠은 제가 이때 여러분께 댓글에다가 말씀을 드렸죠. 영상 댓글에다가 시젠이 지금 5일선, 11선, 21선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고 에너지를 좀 축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꼬리 달린 양봉이 때문에서 이 이평선 밀집된 이동평균선 위에 드디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때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매수 관심 가지시라고 추천드렸죠. 그 이후에 지금 지수는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시제는 단기적으로 약간 고점 작은 소파동상 그렇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다섯 개. 지금 현재는 5파가 나온 것 같거든요. 작은 소파동상. 지난번에 여기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한번 확인 사살 나왔고요. 그러면서 한번 쑥 빠져버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런 구간이 나오면 그때는 잘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다시 좀 그런 구간이 한번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파가요. 다시 한번 눌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저점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즌은 점점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0만원대에서 급락이 나온 이후에 하나 둘 셋 세 번에 걸쳐서 바닥을 다지고 좀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세는 이미 상방향 으로 이미 방향을 틀었고 이제는요. 자, 그 다음에 이평선도 이미 이거 힘을 모은 다음에 올렸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을 쉽게 깨기는 힘들다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제는
3분기 실적 시즌을 좀 실적 시즌 임박하면 시즌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않나. 왜? 10월달에 발표되는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니까 만약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요, 실적 발표되는 날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실적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에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만약 상승을 계속 준다면요. 자, 일단 조금 눌러지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받을 수 있냐면은 25만원 정도까지 한번 조정 올 수 있습니다. 그 근처까지. 지금 26만 9,200원이니까 뭐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멘텀 투자를 하실 분들은 네, 그렇게 대응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그대로 홀딩입니다. 자, 외국인이 제가 요때죠. 68만 6천 주. 그 다음에 이때 물량들 아직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이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샀다가 이제 오늘 9만 2천 주 이제 수익 조금 좀 팔긴 했는데 조금 눌러지고 나서 다시는 갈 거라 봅니다. 기관들은 그동안에 관심이 없다가 자, 이때 22만 주 들어왔고 최근에요. 6만 주 쭉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시제는 수급도 지금 괜찮고요. 그다음에 차트도 지금은 이제 이평선을 힘을 모았다가 지금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면 관심 있으신 분은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요. 자, 실적 발표하기 하루 이틀 2, 3일 전까지 보유하고 계시다. 그때 한번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젠 같은 종목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댓글에다가. 또 제가 여러분께 댓글에다 말씀드린 종목이 호텔 신라였는데요. 이 종목은 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종목은 이 월봉을 보시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도 오른 게 없습니다. 이 종목은 그죠? 하나도 오른 게 없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미치는 거죠. 완전히. 예. 하나도 오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신라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면세점이지 않습니까? 공항에 있는 면세점인데 그러면 공항이 면세점이 잘 되려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뚝 끊어졌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이 항공업종과 이런 면세점 업종.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또 중국 관광객이 주로 들어오는 있어요.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것 종목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거의 오르질 않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굉장히 뭐 3배, 4배, 10배까지 오른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번에 크게 맞고 얻어맞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위에서 쳐다보면 낭떠러지가 굉장히 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위협을 느끼게 되죠. 선뜻 매수하기 좀 불안하고요. 불안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된다. 왜? 이런 구간에서는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흔들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시세의 고점이 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마음보다는 차라리 안정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호텔 신라를 보시라 그랬는데 이 종목은 오른 게 없으니까 빠질 것도 없겠죠. 시장이 많이 하나 급락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빠질 게 없습니다. 이 자리 저점은 저는 이미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저점보다도 높아지는 이런 저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쌍바닥 형태,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한번 시세만 타게 되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죠?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은 월봉상으로도 보면 상당히 역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 그래 위에 이동평균선의 저항들이 첩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또 이동평균선이 조금 밀집이 더 돼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밀집이 돼주면 에너지를 좀 더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도 한번 보시면 그래도 최소 한 9만 한 4, 5천 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는요. 조금 길게 텀을 보시면요. 자, 일봉상으로는 에너지를 상당히 모으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상으로는 요 물량만 이제 조금 해소가 풀리고 나가면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대략 한 9만 한 4, 5천 원 정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호텔 신라는요. 만약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최근에 처음에 기관이 먼저 이렇게 관심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외국인이 다시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이제는 나쁘진 않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 부담스러우신 분은 네, 이런 종목 네, 한번 물론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또 주식을 뭔가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호텔신라 같은 종목에 좀 매수를 해 놓으면 또 시중의 자금들 좀 더 개인들이나 또는 세력들이 많이 오른 종목이 부담스러워서 이런 종목에 더 뒤늦게 또 눈길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어, 다른 종목 하락에 대한 해지도 되지만 운이 좋으면 좀 시세도 조금 받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일거양득을 한번 노려보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시젠하고 제가 호텔신라를 여러분께 종목 추천이란 표현을 좀 그렇죠, 그죠? 네, 관심 가져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지금은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너무 단기적인 큰 수익보다는 좀 일단은 내가 깨지지 않아야 된다. 우선은 자, 지금은 미국 시장도 좀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불안하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2450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밀린 행국이라서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기간의 외국인 수급이 나름대로 확실하고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4분기 실적이 괜찮을 걸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 급락 가능성이 좀 적죠. 실적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막 크게 한번 조정을 시즌은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큰 LG약이 지금 제가 보기 이 자리에 좀 들어온 것 자리 같거든요. LG약도 한번 크게 좀 조정을 받고 물론 단기 반등 한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8, 얼마입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한 반등은 들겠지만 결국은 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 바닥을 다지면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LG학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학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댓글에다가 지난 영상 댓글에 LG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학은 저는 가격 바닥이 오늘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동상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가 이미 나왔고 오늘요. 오늘 이 저점 62만 5천원은 저는 이제 당분간은 완전 저점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또 LG화학은 먼저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요. 그래서 LG화학을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거나 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LG화학이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좀 하락을 해서 62만 5천원 근처까지 다시 하락기를 준다면 좀 저점 매수 좀 담아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분사가 된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 아무래도 좀 이 전기차 배터리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지수와의 어떤 베타 계수가 그래도 좀 높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 배터리가 분사가 돼 버리면 지수와의 베타 계수가 좀 아무래도 조금 탄력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베타 계수라는 것은 1 이하를 말하는 건데요.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수 상승폭 이상으로 상승을 한다든지 그러면 베타 계수가 높은 거고요. 또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지수 하락폭보다 더 심하게 하락하는 것도 역시 베타 계수가 높은 겁니다. 근데 KTNG처럼 한국담배인상공사처럼 지수 상승폭에 비해서 상승폭이 적다든지 지수가 하락폭에 비해서 하락폭이 적은 종목들 즉 움직임이 적은 종목들은 베타 계수가 낮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들은 가치 투자라고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LG화학은 이 성장 동력 있는 전기차 배터리가 일단 만약에 분사가 된다면 무적 분할이 된다면 이제 화학 쪽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예전보다는 이 베타 계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멘텀 투자를 하실 분들은 조금 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LG화학은 오늘 일단 바닥이 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60만 원은 깨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오늘 62만 5천 61선 잠깐 찍었죠. 자 그러면 만약에 LG화학은 다시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우선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베타 계수가 떨어졌다 해서 다른 종목 갈아타실 분들은 예를 들어서 LG화학은 대략 한 67만원에서 한 69만원 요 구간 정도 한번 반등이 들어오면 요 구간에서 한번 물량을 정리하시고
다른 전기차주로 갈아타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길게 보면 저는 LG화학은 다시 요 75만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들고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75만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르실 분들은 한번 잘라주시고 다른 전기차를 갈아타셔도 됩니다. LG화학은 당분간은 가격 조정이 오늘로서 끝났으면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등 주고 다시 밀리고 이러죠. 아까 시즌 차트 보셨죠? 그런 모습이 좀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다음에 좀 서서히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로. LG화학은 외국인 경우 오늘 드디어 바닥권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다음 코덱스 인버스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시간이요. 자, 코덱스 인버스는 아까 제가 댓글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는 외국인의 물량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이 8월 21일 요날 이제 강하게 매수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죠. 외국인들이. 물론 기간이 다 팔았지만요.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대략 한 350만 주 정도, 제가 눈대중으로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350만 주 정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8월 21일 이후로요. 8월 21일 이날이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이날부터 샀다라는 얘기인데 쭉 여기까지요. 그럼 외국인들이 샀던 물량의 평균 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대략 평균 가격이 한 5,500원에서 5,450원, 5,500원 요 정도가 평균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인버스는 글쎄요. 요 물량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손해보고 던지지는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이 종목을 매수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기관들은 뭐 여기 가서 우르르 갔다가 또 던지고 또 저기 우르르 갔다가 막 몰려다니는 애들이라서 믿을 거는 좀 못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인 탄력도는 좋겠지만 몰려들면 그 기본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미국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지수의 어떤 우리나라 지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건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계획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한 5,450원, 5,500원 정도 구간이 외국인이 손익 분기점이 되는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상 자리까지는 한번 반등을 좀 주고 좀 이렇게 다시 하라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반대로 우리나라 지수도 인버스가 5,450원, 5,500원을 좀 돌파하는 지점에서 지점이 나와야만 비로소 지수가 좀 바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인버스의 하락 파동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제가 보기에는 물론 반등이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 저점을 깨는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이 저점을 크게 깰지 살짝 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인버스도 비로소 바닥에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인버스가 파동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락 파동이 단기적으로 완료됐다고 제가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좀 애매한 부분 만약에 이게 오파가 완료가 된 상태 같았으면 쌍바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번 인버스가 좀 제법 시세를 좀 도전해 볼만 하지만 지금 오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저점을 한 번 더 깰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외국인 물량을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350만 주 가지고 있고요. 요 외국인 물량으로 본다면 한 23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기준을 잡아야 될지 이걸로 기준을 잡을 좀 아리까긴 한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좀 이걸로 잡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한 230만 주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물량 소진을 매일매일 체크 한번 해봐 보시고요. 그리고 인버스가 외국인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평균 가격은 조금 넘기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의 바닥점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나. 현재는 그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굳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 좀 어느 정도 하락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네, 물량을 좀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뭐 시젠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그렇게 급하게 현금 비중을 이미 빠져 있는데 마련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즌 같은 종목들은 뭐 이렇게
현금 뭐 팔고 현금 비중 확보해도 수익이 나는 상태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미 5% 이상 하락한 종목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 현금 확보해서 하기에는 조금 찝찝하죠. 조금 늦다는 느낌도 좀 약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확보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현금을 한 30%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 뭐 예를 들어서 만약입니다.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만약에 하락한다는 가정이 든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주식 100% 가지고 있으면. 근데 70% 가지고 있고 현금을 30% 가지고 있으면 이 30% 가지고 내가 저쯤에서 잡아놔야지. 그래서 내가 좀 평균 가격을 대폭 낮춰봐야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그런 희열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 주식을 100% 몰당 가지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아이 뭐 빠져봤자 하다가 이 선을 확 깨버리면 갑자기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뭐 여러 가지 매스컴도 그렇고 매체들도 그런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면 계획이 없이 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에이 그래 지금 좀 팔아버리고 좀 더 밑에서 사야지 뭐 이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 최저점에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점점 쫓기게 되고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 현금을 쥐고 있으면 좀 견디기가 좀 쉽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저는 이 고점,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저는 이번 고점을 2450포인트를 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아직은요. 그래서 한 번 더 고점에 놓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다음 카카오 여러분께 45만원 정도는 목표가로 보고 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42만원을 찍고 좀 내려왔거든요. 물론 뭐 3만원 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 세력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10원짜리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45만원 정도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는 분명히 한 번 더 올 수 있다. 다만 지금은 큰 그림에서 보면 좀 눌려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은요. 괜히 또 더 싸게 잡으려 욕심 부리다가 괜히 중간에 어중간한 지점에서 팔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축도 밥도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도 현금을 30% 정도 확보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종목에 따라서 무리하지는 말고 일단은 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여러분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뭐 상승한 종목이 시장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는 팔아도 부담이 없지만요. 자, 신규 매수자는 조금만 더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한번 지켜보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확인하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매수하겠습니다. 자, 인버스는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외국인의 물량을 조금씩 상승을 줄 때마다 외국인이 그날 저녁마다 물량을 얼마나 팔아 제끼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만약에 230만 주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한 70% 정도는 소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점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더 사버리고 그러진 않겠죠, 그죠? 네, 어쨌든요. 외국인 물량을 좀 인버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인버스는 2,400원에서 2,500원. 5,400원에서 5,500원 구간 정도 왔을 때 그 지점에서 저항을 맞고 한번 밀리겠지만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반등을 줄 수도 있다. 외국인들이 자기 본전 와서 던지진 않을 거라 보거든요. 조금 더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본다면요. 그래서 신규 매수자도 너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물론 단기적으로 잠깐 또 저점에 들어가서 내일 아침 시초가 잠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짧게 먹고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지금은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신규 매수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알아서 30% 정도 현금 확보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5% 이상 빠진 뭘 무리해서 던져서 할 필요는 없다. 왜?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훅 빠질지 안 빠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자, 그런 생각입니다. LG화학은 가격적인 바닥 나왔다 말씀드렸고, 그 가격 다시 오면 좀 저점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시제는 조금 눌려줄 수는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눌릴 수 있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이거는 끌고 가셔도 됩니다.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요. 실적 발표한 당일날 하지 마시고 그때 급락 놓을 수도 있으니까 실적 발표하기 한 하루 이틀 2-3일 전에 적당한 지점에서 한번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